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저는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독서도 칭찬도 우리 계속 가셔야 돼요. 계속. 네. 흔들릴 때마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또 잡아드리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결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꾸준히 할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들, 내가 공부를 잘하나?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지나? 라는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흔들림 없이 그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나는 이걸 정확하게 느끼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라고 아이가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되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번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느낌. 첫 번째는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나는 아이를 사랑하죠. 우리 엄마들 아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나요? 저랑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커진 것 같다. 함께 보낸 시간이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면서는 그게 뭐 이렇게 기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더 사랑해요. 그 말이 뭐냐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실은 정말 많이 의심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의심이 들죠?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확신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들, 의심을 품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더 잘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착한데 단순하죠.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너무 쉽게 의심을 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 정말 이만큼 너무너무 커. 그래서 너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내 사랑이 이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땡땡이를 치든 나는 너를 근데 그냥 사랑해 라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알겠지, 알아주겠지, 설마 이걸 의심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단순하다고 했죠.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근데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제대로 그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세대는 사랑의 표현을 듣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저 역시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부모가 되어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사랑했었다. 그렇다면 저처럼 부모님이 정말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을 해주셔야죠.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서 겨우 쑥스럽다는 이유로 아이의 인생을
정말 아이가 공부를 위해서 더 도약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실 건가요? 겨우 쑥스럽다는 이유로? 말이 너무 쑥스러우시면, 네, 사랑의 표현이 어찌 되지 않는다 하시면 스킨십부터 시작을 하세요. 스킨십이 너무 어색해요. 네. 발가락을 만지는 것도 스킨십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의 책가방을 두드려 주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네, 이것도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꼭 안아주고 막 매일 뽀뽀를 퍼붓고, 아기 때는 가능했죠. 아시겠지만 사춘기에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간의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끼겠지만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번 부를 때도 사랑하는 이라고 붙여주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실 건가요? 나중에 시집 장가간 애들 붙잡고 그때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그거는 좀 어색하잖아요. 본인의 가족들이 있는데. 괜히 그때 가서 아쉬워서 막 복습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에게 발가락을 만져주고 종아리를 만져주고, 네, 등을 쓰다듬어 주고 하면서 사랑한다, 기특한다, 너무너무 엄마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표현들을 그냥 아끼지 말고 하세요. 뭘 아껴요. 네, 아낀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껴서 유익한 거면 아껴야죠. 근데 이건 아껴서 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랑한다에 대해서 아이가 의심이 없어야 돼요. 저희 큰아이는 공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아이고, 둘째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수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집 밖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차곡차곡 하나씩 싸워서 이겨내는 힘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마땅히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잘할 거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해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내가 잘 못할 거다, 혹은 뭐 잘하다가 저렇게 곧잘 하다가 나중에는 별로일 것이다, 혹은 지금도 별로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폭망할 것이다, 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이가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부모님이 불안해하시고 슬퍼하신다, 짜증내하시고 절망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 없고 밖에 없고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덜 불안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덜 짜증내시겠지 하면서 공부를 할까 말까, 혹은 얼만큼 할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부모님의 반응과 칭찬에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한 평가를 봤을 때도 이 평가가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정상인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 나는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만족하시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거나, 나는 불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만족을 하시면 나도 그냥 슥 넘어가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 자기의 반응도 결정을 하는, 자기의 앞에 이 결과에 따라 어떻게 공부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나 90점 맞았어, 이제 어떡해? 라고 하면서 모든 공부의 주도권을 여전히 부모님에게 두려고 하는, 이것은 부모님이 내 삶을,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불안해해, 큰 믿음이 없어, 난 그래서 계속 부모님한테 의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비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이 나를 불안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의 비교는 예전에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에 관한 비교가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다면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을 비교하는 것 괜찮아요.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것 괜찮아요. 그 기준이 누구는 몇 점인데 너는 왜 몇 점이야 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내가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이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이 나와 한 팀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속상해하거나 부모님이 지금 이런 식의 정보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이건 100% 나에게 유리한 일이다. 부모님이 이렇게 애쓰는 것은 나와 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정보를 얻어오시고 결정하시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라고 제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할 때 뭔가 정보를 얻어오고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때 엄마가 어디서 뭔가를 듣고 와서 불안해서 저런가 보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어떤 내 친구 누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짜증이 나서 질투가 나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아이들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제안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항심이 생겨요. 거부감이 들어요. 엄마 또 왜 저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와 한 팀이다 라는 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유리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기보다는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정보를 얻어오고 이러한 학원 상담을 갔다 온 것은 다 너에게 이런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엄마가 시간을 냈고 노력을 했고 이런 정보가 생겼어.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런 제안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척하고 알아듣고 내가 막 문제집 하나 딱 사다 주면 이거는 정말 나한테 유리한 거라서 나와 한 팀인 우리 엄마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문제집이고 이 문제집을 푸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유리하겠구나. 아이가 찰떡같이 알아채주길 바라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른도 안 되죠. 이것의 출처는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이 문제집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고 이걸 풀면 뭐가 유리하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시간을 쪼개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준 거다. 생색을 좀 내세요. 괜찮아요. 생색을 낼수록 아이는 단단해져요. 어떻게? 엄마가 진짜 힘든 중에 바쁜 중에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아하니 엄마는 내 편이구나. 그랬을 때 좋은 점, 아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엄마를 찾죠. 뭐 지잘났다고 돌아다니고 엄마랑 막 원수처럼 사춘기처럼 지내지만 아이도 알고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내가 힘들고 불리한 일을 겪고 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에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애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 엄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그 힘든 세상으로 그 힘든 공부 스트레스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나는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가 내가 잘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진짜 완벽한 내 팀이야. 우리 팀이야. 내가 잘 되기를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확신은 말과 행동 밖에는,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 밖에는 달리 우리 아이를 더 이것을 갖게 만들 방법은 없다. 이심전심 알아주길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정신없고 쑥스러우세요. 하나씩 하세요. 발가락부터 만지세요. 스킨십이 끊어진 아이에게는 발가락과 종아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나하나 시작하시고요. 점점 늘려가시고요. 이런 확신은 하루에 생기지 않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런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극심한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이 확신을 갖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아이 상태 꼭 점검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